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죠. 그러니까 루트 A 제곱 이걸 푸는 방식, 이건 절대값 A를 푸는 방식과 동일하고 크게 계산법은 둘 중에 하나였죠. A가 0보다 커나 같으면 그냥 A를 쓰게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를 쓰게 된다. 그 표현이었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거 아까 그 표현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루트 안에 전체가 제곱이 됐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이 전체가 제곱됐는지. 전체가 제곱이 아니면 전체 제곱 처리해야 되고, 이 중에 전체 제곱 처리 안 된 게 몇 번이죠? 몇 번째죠? 이 두 번째 루트가 전체 제곱이 안 돼 있어요. 얘는 가로의 제곱, 전체 제곱 뜻이고, 얘도 가로의 제곱, 전체 제곱 뜻이고, 얘는 근데 b만 제곱돼 있고 16이 제곱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루트 4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배운 대로 이제 푸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제곱 루트를 지운다. 두 번째 단계는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 쓴다. 세 번째는 물어본다. 너 양이니 음이니? 근데 얘 양음을 구분하려면 여기 조건을 풀어야 될 텐데 A가 B보다 작답니다. 하지만 둘을 곱했을 때 음수가 돼요. 둘을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뜻은 A와 B의 부가 다르다는 뜻이죠. A와 B의 부가 다른 케이스는 크게 두 종류.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보니까 B가 더 크다네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조건이에요. A가 음수, B는 양수. 그럼 이거 벗겨내고 안에 있는 거 갖다 쓴 다음에 물어보죠? 너 양이니 음이니? 근데 A가 음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양. 그럼 얘는 건들면 안 돼요. 이 자체가 답이 양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셔야 되는 거죠.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는 갖다 쓰시고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4b를 써요. 물어보죠? 양인지 음인지? 양입니다. 그럼 놔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갖다 씁니다. 원래 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는 건데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걸 써요. 물어봐요. 양인지 음인지? 양인가요? 음인가요? 음에서 양을 빼면 음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음이네? 음이면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부호 두 번 겹치면 이렇게 가로나 쳐주시면 이쁜 모양이 되겠죠. 정리하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4b 음수는 양수가 되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b. 네, 이렇게 정리가 간단히 됩니다. 네. 제곱수의 성질은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니네 언제 배웠니? 니네 중1이지. 얼마 전에 배웠죠. 야, 불과 얼마 전에 배웠잖아. 그럼 더 유리한 거야. 얼마 안 됐으니까. 제곱수라는 게 보통 어떤 숫자를 말하죠? 자연수를 제곱한 숫자이기 때문에 1, 4, 9, 16, 25 뭐 이따위 숫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수들의 규칙이 뭐였나요? 이 제곱수의 규칙. 1학년 1학기 초반부에 나오죠? 제곱수의 규칙. 1번 뭐 해보면? 소인수분 해보면. 두 번째 어떤 규칙을 갖는다? 지수가 모두 짝수이다. 그러면 이건 제곱수의 성질을 갖게 된다. 여기 근데 이게 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왜 3학년 과정에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루트는 제곱을 만나면 이게 서로 없어지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루트 안이 만약 제곱이 된다면 훨씬 더 루트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단어를 이렇게 접목시켜 놓은 거예요. 자, 볼게요. 연습 문제. 루트 45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값을 구하시랍니다. 그럼 루트 45x가 어쨌든 중간 과정 뭘 거쳐요? 그랬더니 답이 자연수가 된대? 왜 답이 자연수지? 그럼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자연수의 제곱이었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야 제곱 루트 지워지고 자연수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자연수는 양수니까 이게 자체가 답이었겠죠. 이해되나요? 루트가 있는 식이 답이 자연수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자연수의 제곱인 제곱수였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론 다시 중학교 1학년 교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45x가 제곱수여야 돼요. 그럼 배웠잖아. 45를 소인수분해 버리면 3의 제곱 곱하기 5. 이 숫자는 제곱수가 아닌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요? 5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5를 곱해야 되죠. 가장 작은 수는 일단 5. 그 다음은
5 곱하기 2의 제곱, 5 곱하기 3의 제곱, 5 곱하기 뭐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어떤 제곱수를 곱하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뒤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리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5는 곱하고 그 뒤에 곱하는 숫자가 어떤 수의 제곱수인 제곱수 모양을 곱해야지만 5 곱하기 제곱수 모양을 곱해야 이게 결과적으로 제곱수가 된다. 근데 문제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했으니까 정답은 일단 5가 답이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 문제가 바뀌어서 얘를 루트 45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x 중 가장 큰 걸 구하시오. 그럼 답이 얼마예요? 두 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큰 거. 이 x가 될 수 있는 숫자 중에 두 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큰 거. 얼마일까요? 네? 얼마라고요? 5 곱하기 4의 제곱, 5 곱하기 16. 정답은 80. 네, 이게 두 자리 중에 가장 큰 숫자가 되더라. 네, 승주가 잘 맞췄네요. 수 안에 곱으로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제곱수의 성질을 써먹는다면 얘는 곱셈이 아니에요. 루트 10 플러스 x, 이제 x를 숫자를 더하고 있죠. 이게 자연수가 된답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죠. 루트가 있는 식이 자연수로 나왔다는 얘기는 루트 안에 있는 저 숫자가 자연수의 제곱 숫자인 제곱수였다는 뜻이죠. 그럼 10 플러스 x가 제곱수. 근데 x가 지금 조건에 보면 자연수라 돼 있거든요. 그럼 x의 자연수를 더하면 숫자는 계속 커지겠죠. 결론은 10 이후에 나오는 제곱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10 플러스 x가 될 수 있는 후보구는 16, 25, 36, 뭐 49, 뭐 이런 숫자들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여기 있는 숫자에 다 10을 빼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6, 그 다음에 15, 26, 39, 뭐 이런 식의 조합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정답은 6 이렇게 됩니다. 여기 어렵진 않으시죠? 자, 9-1의 2번과 10-1의 2번, 요 끝에 있는 2번만 풀어보세요. 끄고 나올 수 있는데 1번 문제. 다음 루트 12-x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자연수 x를 구하시오. 이 문제와 2번, 저 루트 12-x가 정수가 되기 위한 자연수 x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나옵니다. 지금은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였지만 이게 만약 그런 말이 없이 그러니까 루트 12-x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그러면 12-x가 제곱수고 12에서 x라는 자연수를 뺐으니까 숫자는 작아지겠죠? 그럼 12 이하의 제곱수 값 9, 4, 1 따라서 x는 3 x는 저기요? 자꾸 누군가 막 이게 왜 그러시는 거죠? 네. 8 그다음 x는 11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 이게 문제가 정수로 바뀌어요. 루트 12-x가 정수가 되기 위한 자연수 x를 구하시고 그러면 12-x가 어쨌든 정수라더라도 정수는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9, 4, 1 하고 뭐가 포함되죠? 문제가 틀리잖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여기 뭐까지 들어가야 돼요? 0까지. 답은 12가 맞아요. 주어가 말한 대로. 원래는 3, 8, 11인데 12까지 답이 되는 겁니다. 정수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기 x에 12를 집어넣으면 이게 루트 0이 되고 루트 0은 0이라는 정수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음의 정수를 만들 수 없어요. 이유는 여기다 만약에 뭐 13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게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1은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기본적으로 1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12를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자연수일 때는 12가 될 수 없죠. 루트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있다. 이 0이 포함됐냐 안 됐냐에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를 이런 문제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숫자로서 안다면 뭐 이런 게 대단히 어려울 게 없어요. 한 변 길이가 여기 넓이가 2였다고 칩시다. 여기 넓이가 3짜리 정사각형이 있어요. 앞에는 2짜리 넓이 2짜리 정사각형, 뒤는 넓이 3짜리 정사각형. 그럼 이 변 길이 하나를 우리가 x라고 잡읍시다.
이변 길이 하나를 y라고 잡읍시다. 기본적으로 넓이 2가 넓이 3보다 작죠. 그럼 똑같은 정사각형이라면 당연히 x라는 변 길이가 y라는 변 길이보다 작아야 될 것이다. 이해됩니까? 이건 당연한 상식 아닐까요? 수학이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x의 변 길이 구해야 되는데 앞쪽 개념에서 보면 한 변 길이 x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해서 나오죠. 정사각형이니까 x를 2번 곱해야 되잖아요. 얘는 y를 2번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 값 x는 얼마인가요? 원래는 2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이게 양수의 변 길이니까 양의 제곱근만 구해야 되겠죠? 그냥 루트 2. 여기는 루트 3. 따라서 루트 2보다 루트 3이 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루트를 씌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대소 관계가 루트를 씌우나 루트를 벗기나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대소 비교를 루트를 씌워도 똑같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2가 커요 3이 커요 물어보면 3이 크죠. 루트를 씌우면 루트 3이 더 큰 거고 뭐 5가 큽니까 6이 큽니까 물어보면 6이 크죠. 루트를 씌워도 여전히 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죠. 마이너스 2가 큰가요? 마이너스 3이 큰가 물어보면 마이너스 2가 크죠. 여기 루트 씌워라 때 또 이렇게 씌우는 정신 나간 애들 있죠? 이런 값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지금은. 여기서는 뭐랑 대소 비교를 봐야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 비교를 봐야 되죠. 이쪽이 큰 겁니다. 루트가 있으나 없으나 대소 비교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 좀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4가 큽니까? 루트 15가 큽니까? 이런 거 좀 헷갈리는 거예요. 둘 다 루트가 없거나 둘 다 루트가 있으면 계산하기 편한데 어느 하나는 붙고 어느 하나는 안 붙어요. 그럼 좀 헷갈리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가장 좋은 거는 루트 없는 쪽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근데 루트 없는 숫자에 루트를 씌울 때는 루트 안에 뭘 끼고 들어야 되죠? 제곱을 끼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곱부터 씌워지고 4가 답이 나올 테니까. 루트 15. 그럼 얘는 루트 16, 얘는 루트 15. 아, 이쪽이 크네요. 그러니 이쪽이 큰 겁니다. 아셨죠? 뭐 2루트 2랑 3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물어보면 얼핏 헷갈려요. 이거는 어느 쪽이 더 큰지. 이럴 때는 2 곱하기 루트와 숫자와 루트 사이는 2 곱하기 생략,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근데 이게 미리 써준 건데 2와 루트 사이는 곱하기 생략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루트 4랑 같고 얘는 루트 2랑 같고 얘는 나중에 계산해 보면 루트 8이 돼요. 이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날 수 있죠? 루트 4와 루트 1을 곱한다? 4, 2, 8 거의 루트 씌운 값. 뭐 이렇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뒤에 나올 테니까 그때 좀 자세히 설명하고 일단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대소 비교는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크기만 잘 비교하시면 되고 루트 없는 게 있으면 루트 씌워서 서로 비교한다. 루트 씌울 때는 제곱 처리한다라는 표현이고 뭐 이런 것만 잠깐 볼까요? 나머지 여러분이 금방 하실 것 같아서 다음 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 루트 씌워야 되죠? 그럼 루트 9가 되고 루트 3x 루트 씌우면 5의 제곱 25가 되고 그럼 루트 있는 거의 대소비거나 루트 없는 거의 대소비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루트를 벗겨내시면 돼요. 이 크기로 대소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양변은 3을 나눠야 되겠네요. 3, x, 3 나누면 대충 얼마예요? 8.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를 구하라면 x는 4, 5, 6, 7. 만약 뭐 x의 범위를 구하라면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되고 범위면 이게 답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정수나 자연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8까지 들어가겠네요. 네, 이 경우는 8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수의 체계를 다시 배우는 거죠.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어디까지였냐면 유리수 범위까지는 알고 있었죠. 유리수 두 가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다시 정수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무한소수. 다시 무한소수 중에 순한소수만 유리수에 포함된다. 근데 무한소수 중에는 뭐도 있더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더라. 근데 여기 범위까지만 유리수라면
얘는 유리수가 아니네, 그러면. 그럼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는 앞으로 뭐라 정의할 거냐면 유리수가 아닌 숫자, 얘를 무리수라고 정의할 거예요. 유리수는 이게 한자어인데 이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규칙이 있는 숫자라는 뜻이고 그 무리수는 반대로 그 이치가 없거나 규칙이 없는 숫자를 말합니다. 무규칙인 숫자. 걔가 무리수가 돼요. 그럼 무리수는 다른 말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세 글자로 무리수라고 부른다. 근데 이 종류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무리수, 파이. 그죠? 3.14 이렇게 시작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 다음은 따로 규칙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 0.2754 땡땡땡. 규칙 없이 땡땡땡이라는 얘기는 이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무리수이며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루트 2, 루트 3, 루트 5 이런 것처럼 루트 안의 제곱수가 아닌 것들. 루트 안의 제곱수는 루트를 벗고 나오기 때문에 무리수가 아닙니다. 루트 안의 제곱수가 아닌 저런 것들이 일반적인 무리수 범위에 포함되고 이 둘을 합쳐서 앞으로는 실수라고 부를 겁니다. 실수. 네,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실수를 대문자 R로 많이 표현해요. 그죠? 리얼 넘버의 줄임말. 그러니까 인간이 실제로 다룰 수 있는 모든 숫자가 사실은 실수 범위 안에 있다. 실제로 표기할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그런 것들이 실수라 말한다. 그 종류는 두 가지. 유리수.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유리수.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실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 뭐냐면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이 아니라 그랬죠? 수직선이에요. 수를 나타내는 직선. 이 수를 나타내는 직선의 기준은 0이죠. 0보다 오른쪽이 양수, 0보다 왼쪽이 음수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근데 유리수는 이 수직선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범위를 포함합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범위와 굉장히 많은 숫자, 무수히라고 말해야 되는 무한히 많은 숫자가 유리수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걸 약간 확대했다 칩시다. 이 수직선을 확대하게 되면 그 수직선에 굉장히 많은 위치에 누가 존재하냐면 이런 식으로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는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숫자도 존재하잖아. 그렇죠? 예를 든다면 유리수 중에 1.2222 이런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유리수잖아요. 순환소수니까. 근데 1.2보다 잠깐 큰 2, 3, 2, 1, 4 이렇게 되는 것. 얘는 유리수지만 얘는 무리수잖아요. 얘는 순환하지만 얘는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숫자가 1.22가 대략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그럼 1.232 이런 거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느낌상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유리수가 채우는 무수히 많은 칸을 제외한 나머지 유리수가 채우지 못하는 이 빈 칸들이 있죠. 이 빈 칸들을 누가 채우는 거냐면 무리수가 채우는 겁니다. 그럼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빈 공간이 없어요.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모든 점이 이렇게 다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이 연속적으로 유리수와 무리수 합쳐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이 수를 보통 우리는 실수라고 부르며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놓은 것. 덧셈이라는 뜻이 아니고 유리수의 종류와 무리수의 종류를 다 합쳐놓으면 실수가 되고 실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수직선이다. 수직선은 연속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수는 연속적인 숫자입니다. 실수를 끊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실수는 연속적으로 배열됐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숫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책에 보면 보기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실수와 실수 사이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 다 정답입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맞는 말입니다.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맞는 말이에요. 실수와 실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나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리수와 무리수, 실수가 양 끝에 배열되는 상태에 무수히 많은 게 존재한다 그러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만 이 안에 존재하는 정수가 무수히 많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정수는 개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다는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수히 많은 무리수, 무수히 많은 실수 다 맞는 말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해요. 근데 무수히 많은 유리수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간격이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무수히 많은 게 됩니까? 뭐 예를 들어 1과 2 사이, 0과 1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해요. 무수히 많다는 뜻은 유리수는 분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계속 나누면 됩니다. 칸을 계속 나누면 돼요. 칸을 계속 나눠. 2칸 나누고 4칸 나누고 계속 나눠요. 그럼 이 나누는 칸수를 무수히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수히 잡을 때마다 하나씩 숫자의 유리수가 탄생하기 때문에 이 간격 사이에 두 수 간격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역시나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하는 것도 맞는 말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기 해봅시다. 졸리니까. 자, 무리수 모두 찾으시오. 기역. 많이 해요? 답 뭐예요, 이거? 기역, 디귿. 아닙니다. 기억 뭐? 기억만? 기억만. 난 답이 다르다. 난 답이 다르다 생각한다.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응? 기억. 디귿 리을? 디귿 리을? 아닙니다. 답은 두 개입니다. 아, 이거 못했구나. 난 당연히 했을 줄 알았더니. 답 맞춘 사람 없어요? 기역, 비읍이 답이에요. 자, 기역은 마이너스 루트 6, 얘는 당연히 무리수가 맞을 테고, 그 다음에 루트 9는 루트 3의 제곱이라 이게 3으로 나와서 3이란 유리수가 되며, 16분의 9는 이 자체가 분수잖아. 그럼 당연히 유리수예요. 얘는 9분의 1이잖아요. 당연히 분수죠. 얘는 루트 0.7의 제곱이죠. 0.7을 제곱하면 0.49가 되니까 얘는 0.7이라는 소수 또는 분수, 유리수가 됩니다. 얘는 루트 25, 이건 5죠. 5의 제곱근. 답은 몇 개? 2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네, 루트 5는 제곱수,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가 아니므로 얘는 무리수이다가 되는 거죠. 기역과 비읍이 무리수입니다. 3개, 어떻게 3개? 순서로 본다면? 네, 이렇게 3개 나왔습니까? 동의하세요? 얘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루트고, 루트 1.44는 루트 1.2의 제곱. 얘는 제곱루트 지워지고 답이 1.2, 얘는 유리수. 얘는 당연히 정수니까 유리수. 얘는 이거 무리수죠. 루트 안의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대표적인 무리수. 얘도 루트 안의 제곱수가 아니면 무리수. 얘는 분수니까 유리수. 얘는 루트 9분의 4가 되죠.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저렇게 됐었어요. 얘는 루트 3분의 2의 제곱이 됨에 따라 답이 3분의 2. 얘도 유리수. 정답은 저렇게 3개. 맞습니다. 잘하셨네요. 옳은 거 동그라미 X.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1번.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다. 맞는 말이다.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 다른 숫자예요.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수이면서 정수 아닌 수 존재해요? 그런 거 없잖아. 양의 정수이면서 음의 정수인 것. 그런 거 없잖아. 종류 자체가 다르잖아. 얘도 종류 자체가 다른 겁니다. 1번은 맞는 말이죠. 어쨌든 없다고 그랬으니까 맞는 말, 동그라미. 2번. 무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안 되죠.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유리수란 뜻이에요.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니니까요. 2번은 틀렸다. 3번.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아니다. 대표적인 게 루트 1 같은 거. 루트 4, 루트 9 이렇게. 루트 안이 제곱수가 되면 근호는 루트란 표현이죠. 루트를 사용해도 모두 무리수가 아니다. 루트 안이 제곱수가 되면 이거는 유리수가 되기도 한다. 3번은 틀렸다. 4번. 무한소수로 나타내지는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맞아요? X다. 왜?
무한소 중에 순환소수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걔는 무리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무한소수가 다 무리수는 아니다. 무한소수 중에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 무리수이다. 그래서 4번은 틀렸다. 5번 유리수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정수꼴로, 그러니까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 단 분모가 0이 아닐 때 이 수를 우리는 유리수로 말한다. 이건 맞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실수의 범위죠.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눈다. 그 유리수와 무리수를 섞으면 실수가 된다. 필수예제 3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수를 모두 고르시오. 자, 이게 자연수 찾아보세요. 일단 5가 될 테고요. 또 없네요. 자연수는. 2번 정수 찾아보세요. 5. 그 다음 마이너스 3. 그 다음 해봐. 지금 시간 줄게요. 필수예제 3번과 그 밑에 있는 3-1번을 두 개를 다 해보세요. 자연수 5, 정수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4 까지 정수. 유리수 무리수만 아니면 되죠. 5, 1.3, 0.34 땡,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4. 무리수 마이너스 루트 7, 1 플러스 루트 3. 실수 전부 다 실수. 그런 겁니다. 잘 푸셨죠? 이렇게 해당하는 수 네모 뭐예요? 무리수 찾으세요. 이건 얼마죠? 루트 4분의 3의 제곱. 그럼 제곱 루트 없어지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4분의 3. 이거 양수니까 이 자체가 답. 그렇죠? 얘는 당연히 유리수죠. 이것도 유리수, 얘도 유리수. 루트 4, 2예요. 2. 얘는 2입니다. 루트 4. 2의 양의 제곱근 누굽니까? 플러스 2라고? 2의 양의 제곱근. 2의 양의 제곱근. 2의 제곱근은 답이 뭐예요? 공부를 좀 헛하고 있군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네요? 이 어떤 수 x를 뭐라 불러요? 2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그 s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아니에요? 그 중에 양의 제곱근 루트 2. 루트 2는 유리수인가요? 루트 3이 제곱수 아니잖아요. 이게 무리수. 문제에서 원하는 무리수. 이건 당연히 유리수죠?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무리수. 왜요? 유리수에서 무리수를 더하거나 빼면 이건 무리수가 됩니다. 하면 그러니까 끝이 있는 수에다가 끝이 없는 수를 더하고 빼봐야 어차피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건 보나마나 무리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고요. 자, 여기 이제 푸시면 되고. 여기 중요합니다. 이 단원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한테 수직선에다가 유리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수직선에 유리수를 표현하시오.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칸을 나누면 됩니다. 칸을 나누면 돼요. 3분의 2. 그럼 0과 1 사이를 3칸 나눈 다음에 2칸 가면 여기에 3분의 2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100분의 73 이렇게 되면 예를 든다면 0과 1 사이를 100개로 쪼개요. 그 중에 73번째 칸에다 표시하면 그게 100분의 73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나누는 칸수가 많아지거나 복잡해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든다면 2.47594 끝났어요. 여기서. 그럼 얘는 1십, 100, 1000만, 10만 분의 247,594 이런 숫자예요. 됐니? 그럼 2와 3 사이를 10만 칸으로 나눈 다음에 47,593번 네 번째 칸에다 점 표시하면 그게 2.47594가 된다는 뜻이에요. 유리수는 칸을 계속 쪼개면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무리수는 어떻게 표현하죠? 무리수를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나요? 이거부터 물어볼까요? 무리수를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없어요? 수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는 어디 범위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실수 범위에 들어가죠. 그럼 따라서 실수는 두 가지로 나눈다며. 유리수와 무리수. 그럼 유리수도 수직선에 존재하며 무리수도 수직선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은 칸을 쪼개면 되는데 무리수는 칸을 쪼갤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파이 같은 거 3.141592 이렇게 이거 어떻게 쪼갤 겁니까? 분수로 쪼개겠다는 얘기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쪼갤 수가 없잖아요. 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런 수는 어떻게 표현하지? 분명 수직선 어딘가에 이 숫자가 있을 거란 얘기죠. 여기 0이 있다면 여기 3하고 4 사이 어딘가에 3에 좀 가까운 이쪽 어딘가에 파이가 있을 텐데 대충 찍고 파이 이러면 안 되잖아. 수학은 논리를 배우는 거지 우리가 뭐 대충 그런 건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파이가 어디 있는지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표현 방법이 이거예요. 원을 하나 원점에 올려놔요. 반지름 얼마짜리를? 원 한 바퀴 둘레 파이 나오는 게 반지름이 얼마짜리예요? 2분의 1. 혹은 지름이 1일 때. 지름이 1짜리 원둘레가 파이 아닌가요? 여기 페인트를 발라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페인트를 발라요. 그 원을 굴려서 처음 이 지점이 다시 여기에 딱 맞닥뜨릴 때 있죠. 여기. 그때까지 길이가 파이입니다. 이 위치에 우리가 파이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루트인은 어떻게 표현할까? 파이는 그런 지금 잡아. 파이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냥 지름 일자리 원에다가 페인트를 발라놔. 그리고 얘를 정확히 한 바퀴만 딱 굴려. 그 굴린 길이까지가 정확히 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길이를 파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루트인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럼 루트인은 대충 얼만큼 됩니까? 그러면 1.414 땡땡땡 이 정도 돼요. 1.4보다 살짝 큰 숫자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아까 파이처럼 굴릴 수는 없잖아요. 얘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만들어내는 법칙이 이거예요. 수학자들이 또 이런 것도 잘 만들잖아요. 네. 이런 걸 만드신 거예요. 여기다가 한 변 길이가 이거는 y축은 필요 없고 어차피 수직선에 그릴 거니까 여기만 필요할게요.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그려봐요. 한 변 길이 1인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여기 0으로 잡읍시다. 얘가 1이에요.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근데 그 위치에 왼쪽 꼭지점에 0, 오른쪽 꼭지점에 1을 잡은 겁니다. 여기 대각선을 그어요. 이 대각선 길이가 한 변 길이 1인 정사각의 대각선 길이가 루트 2가 됩니다. 왜요? 왜일까요? 두 가지로 설명 가능한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피타고라스를 배우셨잖아요?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이 변 길이 1이면 이 변 길이도 1일 겁니다. 그럼 이 한 변의 길이를 만약 x라고 둔다면 피타고라스 x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게 피타고라스죠. 이 값이 2가 되죠. 그럼 x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중에 양수인 숫자니까 x는 루트 2가 될 거예요.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잘 봐. 이 길이가 루트 2예요. 이 막대기를 컴퍼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컴퍼스 반을 찍어요. 컴퍼스를 재시고 이걸 그냥 이렇게 원의 일부처럼 돌립니다. 돌렸을 때 수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있겠죠. 그 교점의 위치까지가 이 길이가 x이면 이 길이도 x 아닐까요? 이 길이가 루트 2면 이 길이도 당연히 루트 2겠죠.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2. 그럼 이 위치에 있는 숫자를 내가 만약 a라고 한다면 a는 0보다 왜 0보다? 이게 기준이었거든요.
아까 컴퍼스의 반에 있는 위치. 0보다 루트 2만큼 큰 수예요. 오른쪽에 있잖아.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더 큰 수라는 얘기죠. 그럼 0보다 루트 2만큼 큰 수. 이거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중학교 때 잠깐 배웠었죠. 네모보다 세모만큼 큰 수. 이거 어떻게 표현했나요? 네모 더하기 세모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모보다 뭐 별만큼 작은 수. 그럼 이 수를 어떻게 표현했었죠? 네모 빼기 별. 이거 기억 안 나니?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자, 네. 0보다 루트 2만큼 큰 숫자. 근데 루트 2는 0은 더하나 마나인 거고 플러스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루트 2가 돼요. 이 위치가 알고 보면 루트 2라는 무리수를 나타내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돌려볼까요? 얘를? 이렇게 반대로 돌려요. 여기 점이 찍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위치를 B라고 한다면 B는 요게 루트 2면 이 길이도 루트 2 아닐까요? 이 길이도 루트 2, 길이는 루트 2. 그럼 B는 0보다 루트 2만큼 작은 수. 그래서 표현은 0 빼기 루트 2. 근데 0은 더하나 빼나 의미 없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를 수직선에 표현하면 여기에 정확히 논리적으로 찍히는 겁니다. 논리적 표현인 거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여기에 찍히게 돼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피타고라스 푸는 게 제일 쉽고, 가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가끔 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다 0 쓰고요. 이 정사각형에 이게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정사각형의 중점을 잡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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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걔네를 연결해요. 그럼 이 내부에 있는 이 도형은 무슨 도형? 어허. 이건 중학교 2학년 2학기 배우고 넘어왔잖아, 지금. 2학년 2학기 할 때, 2학년 2학기 공부할 때, 그러니까 각 사각형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도형의 이름이 뭡니까? 할 때, 이거 했잖아요? 사각형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도형은 평행사변형. 이 사각형은 사다리꼴도 포함하는 겁니다. 평행사변형. 평행사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들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의 중점을 이으면 마름모. 마름모의 중점을 이으면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중점을 이으면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의 중점을 이으면 마름모. 나만 하는 것 같아? 야, 같이 공부하고 넘었는데 왜 나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배우지 않았니? 2학년 2학기 다시 해야 되나? 홍준서 씨. 네. 2학년 2학기 다시 해야 됩니까? 불과 얼마 전에 배웠는데 이거를 네. 시간 관계상 정사각형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도형은 정사각형. 근데 이 정사각형의 이 전체 흰색 넓이는 얼마인가요? 4죠. 한 변이 2잖아. 2는 4. 그럼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1. 2분의 1이네. 그럼 내부에 있는 이 하늘색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면 이 도형의 넓이는 전체 정사각형 넓이에서 이 직각삼각형 넓이를 몇 개 빼면 돼요? 4개를 빼시면 이 내부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넓이 4 빼기 2분의 1 곱하기 4. 이 도형의 넓이는 2. 이 도형 넓이가 2. 한 변 길이, 여기는 이 도형의 한 변 길이를 x라고 둔다면 x의 제곱이 2가 되므로 따라서 x 값은 루트 2가 됩니다. 이 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까랑 풀이가 똑같아요. 루트 2만큼 이쪽으로 돌려요. 그럼 돌려 내려오겠죠? 여기 찍히는 점, 이 찍히는 점이 0보다 이 길이만큼 큰 수야. 근데 이 길이가 루트 2이기 때문에 0보다 루트 2만큼 큰 숫자, 이 숫자는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웬만하면 피타고라스 푸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해요. 그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이 있는데, 여기 두 칸, 세 칸, 여기 두 칸, 세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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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칸, 세 칸. 여기를 이어요. 자, 이 도형은 뭘까요? 안에 있는 거. 이것도 정사각형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만약 여기가 1이라고 치고, 얘가 2, 얘가 3, 4, 5, 6이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든 겁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있는 변기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 내려와요. 여기 찍히는 점이 있겠죠? 이 점의 위치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이걸 P라고 합시다. P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럼 뭐라 써야 되나요? 아까 배웠던 내용을 잘 떠올려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루트 2를 찍을 때 중요했던 것들이 루트 2가 찍히기 위한 그 컴퍼스의 바늘이 찍히는 위치 있죠. 거기에서 그 길이, 요 길이만큼 오른쪽이면 커지고 왼쪽이면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이 막대기가 수직선에 찍히는 위치, 얘. 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 길이, 이거 중요합니다. 그 막대기가 이 기준 3을 기준으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 방향이 중요해요. 결국은 세 가지가 중요한 거죠. 첫 번째, 그 막대기의 중심 3. 두 번째, 막대기 길이. 네 번째, 방향 오른쪽이죠. 막대기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답은 여기 찍히는 점 P의 위치는 3보다 X만큼 오른쪽 더 커진 숫자 3 플러스 X가 점 P의 위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요 길이만 구하면 되네. 이 길이. 자, 이 길이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요. 이 직각 삼각형. 바깥으로 빼내세요. 이렇게 생겼죠? 이 길이 얼마? 3이에요. 3의 수까지 3칸. 이 길이는 2칸. 그렇게 잡아놓은 거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이 길이는 루트 3의 제곱 9 플러스 2의 제곱 4 루트 13. 이게 루트 13이에요. 따라서 저 점 P의 좌표는 3 플러스 루트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 여기 있는 이 위치가 반대편에 이렇게 돌아서 여기를 찍었어요. 그럼 이 점의 위치를 찾으시오. 그러면 아까 이 순서대로 이 막대기가 어디 수직선 어디에 찍혀 있는지 그 막대기의 중심을 찾아요. 3. 그리고 이 막대기 길이만큼 X. 왼쪽 넘어왔죠? 3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왔잖아요. 마이너스. 근데 이 막대기 길이가 루트 13이래. 그래서 얘는 3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정답이 찍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거 4-1번 해보세요. D의 길이를 구하셔야 돼요. 이거는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돼요. 피타고라스를 알고 있으면, 피타고라스를 모르면 아까처럼 넓이 값을 계산해 드렸는데, 알면 굳이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럼 해봅시다. AC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요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되겠죠? 이 길이가 2가 되고, 이 길이가 2가 돼요. 그럼 이 길이는 X라고 둔다면, X는, X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므로, X를 빨리 구하는 방식은 요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럼 이 길이는 루트 8이 될 겁니다. 이 길이는 선분 DF, 이 길이는 여기가 3, 얘가 1. 그럼 얘는 루트 3의 제곱 9 더하기 1의 제곱 1,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PQ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시오. P가 일단 여기에요. 그럼 이 길이만큼 중요한 거는 이 P라는 점을 찍으려면 처음에 필요한 게 중심이 필요하죠? 첫 자리는 중심 자리예요. 그 다음 자리는 부호를 잡아줘야 되는데 부호는 방향입니다. 그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 세 번째는 막대기 길이죠. 요 순서로 하시면 절대 안 틀려요. 중심, 방향, 막대기, 길이. 중심이요? 이게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잖아요. 누가? 요 막대기가. 근데 그 막대기가 수직선 어디에 찍혀있는지 보니까 2에 찍혀있네요. 그 2를 기준으로 점 P의 위치가 왼쪽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입니다. 길이는요? 루트 8. 점 P의 위치는 2 마이너스 루트 8이 되는 거고
점 Q의 위치는 마찬가지 이 순서대로 중심. 점 Q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막대기가 돌려서 내려온 거죠. 중심이 마이너스를 지켜내요. 방향, 기준을 여기는 기준점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점 Q죠. 그럼 그만큼 덧셈 될 거라는 얘기죠. 길이는 루트 10. 네, 이렇게 해서 점 P와 점 Q의 좌표를 잡으시면 돼요. 둘 다 맞추신 분? 아, 마이너스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이죠. 중심이 마이너스이겠죠? 네. 다 맞추신 분? 아쉽군요. 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추가로 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유리수와 유리수, 무리수와 무리수, 실수와 실수 사이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이 세 종류는 항상 무수히 많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X 이거 표현해 봅시다. 유리수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5. 루트 2와 루트 2, 3 사이에 무수히 많은 루트 2와 루트 2, 3 사이에는 무리수가 없다. 아니다.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틀렸다. 3번. 루트 3과 루트 7 사이에는 한 개의 유리수가 있다. 아니다.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수직선 위의 한 점에는 반드시 하나의 실수가 대응된다. 자, 이 단어만 봅시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게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수직선 위의 한 점에 수직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직선, 수를 나타낸 직선. 거기에 한 점, 이 한 점은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라는 얘기는 이건 실수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그럼 수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은 반드시 하나의 실수값에 대응된다. 이 대응이 함수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었죠. 짝지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무조건 실수 하나의 값에 짝지어져 있다. 맞는 말이다. 이건 무조건 실수일 테니까 맞는 말이 된다. 한 점에 짝지어져 있다.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으로만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아니죠. 유리수 그리고 무리수 뭐라는 거는 그리고의 개념이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로 대응하는 점들 다 모으면 하나의 실수가 완성이 되고 실수 범위가 완성이 되고 실수 범위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답니다. 빈틈없이 모두 메울 수 있다. 단 유리수만 가지고는 수직선을 다 메울 수 없어요. 빈 공간이 생기지. 그 빈 공간을 무리수에 메꾸는 거고 무리수만 가지고도 수직선을 다 메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리수, 무리수 합치면 메울 수 있다가 정답이에요.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당연하다. 나타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수직선이 있는 거니까. 자,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제곱근표 이건 정말 쉽습니다. 이건 진짜 쉬워요. 뒤에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 좀 헷갈리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쉬워요. 책 맨 뒤에 보시면 책 맨 뒤에 표 보세요. 맨 뒷장. 맨 뒷장에 보면 이상한 표 하나 있을 겁니다. 맨 뒤쪽에 보면 한 세네 페이지 분량의 그 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제곱근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루트 4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 값이 루트 2의 제곱이 되고 얘는 제곱 루트 없어지고 답이 2인 걸 알죠. 루트 4가 대략적 크기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이런 거는 정확히 대략적이 아니고 이건 정확히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루트 2.02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나도 몰라요, 이 값은. 표복을 찾는 거죠. 그럼 표복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곱근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수가 아니고 루트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루트수. 그럼 이 수에 앞쪽 두 자리 있죠? 소점을 끼고 있지만 앞쪽 두 자리는 왼쪽 줄에 찾아줘요. 그 나머지 한 자리는 위에서 찾습니다. 그럼 루트 2.0과 2가 만나는 위치에 있는 이 숫자가 이 루트 값의 대략적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만들어둔 표예요. 제곱근의 값을 좀 쉽게 찾으라고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이 표는 그냥 찾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 루트 41.3 그럼 이걸 어떻게 찾죠? 아까 말했잖아요. 쭉 위에서부터 보다 보면 41이라는 칸이 있을 거예요. 41과 요 위에 보면 3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만나는 위치에서 답을 구하시면 돼요. 찾아보세요, 지금.
41과 3이 만나는 위치에 어떤 수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얼마라고 했죠? 응? 6.427.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면 여기 정수 한 자리와 소수점 첫째 자리 두 개를 붙여서 앞자리 찾고 얘처럼 둘째 자리, 그러니까 정수제가 둘째 자리잖아요. 그럼 둘째 자리까지는 앞에 찾고 마지막 한 자리만 위에서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곱근표는 루트와 있는 숫자가 1.0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는 제곱근표를 보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 수를 벗어나면 못 찾는 건가요? 네, 못 찾아요. 에이, 그럼 선생님 이거 크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숫자 중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꽤 많겠지만 이거 아닐수록 더 많을 텐데 여기만 딱 찾는다고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만 딱 찾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나중에 이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도 식의 변형을, 저 숫자의 변형을 통해서 제곱근표를 보고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 뭐 413 이런 거 어떻게 찾나요? 못 찾습니다. 제곱근표에 세 자리 자연수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못 찾아요. 못 찾지만 얘는 나중에 배우십니다. 루트 4.13에다가 100을 곱하면 루트 413이 되고 얘는 루트 4.13에다가 루트 100의 값을 곱한 거고 얘는 루트 4.13에다가 루트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제곱루트 지워지고 이 숫자는 10 곱하기 루트 4.13이 돼요. 그럼 4.13을 제곱표를 보고 찾고 나중에 여기다 10만 곱하면 그 값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안 합니다. 좀 이따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의문이 있는 사람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못 구하는 겁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의 변형을 통해서 저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그 계산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그냥 값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아직까지는 값만 찾으면 되는 거라 굉장히 쉬운 파트니까 여러분이 금방 하실 거라 믿어요. 여기는 연습 문제 푸시는 거고. 자, 실수의 대소관계. 야, 이거 빨리 끝낼게요. 여기는 앞쪽에서 실수의 대소관계 했죠. 근데 또 배우네요. 왜? 앞쪽에서 하지 않았나? 아까 했잖아. 3 루트 3 루트 4 누가 커요? 루트 4 크다. 아까 했잖아. 그 또 해? 이거는 숫자가 한 개짜리였고 얘는 보시면 숫자가 유리수와 무리수 섞여 있거나 무리수와 무리수 섞여 있어서 숫자가 좀 다항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그런 꼴이에요. 자, 보세요. 1번. 풀이법은 크게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일반적 풀이는 이거를 쓰는 겁니다.